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제가 요즘 풍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도 역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수란 말은 장풍득수의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감추고 물을 얻는다. 다만 여기서 바람을 감춘다는 뜻하고 바람을 막는다라는 뜻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방풍, 막을 방자에 바람을 막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람을 좀 포근하게 감싸지는 자리가 좋다 이런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바람을 감추는 게 더 중요하냐 물을 얻는 게 더 중요하냐면 장풍은 차지고 득수 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감추는 것보다 물을 얻는 게 풍수에서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바람 감추고 물 얻고 또 산의 형세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지 한 가지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기라는 것은 물과 같다고 했는데 기승풍즉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는 바람을 타며 흩어진다. 그리고 개수즉지 물은 경계를 이룸으로써 멈춘다.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물하고 같은데 물 있는 곳에서 기운이 멈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서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만 하더라도 나쁜 자리는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수가 정말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자연과학이고 어떻게 보면 지리학, 지질학 모든 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미신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에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일본이 우리 민족 문화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두대간에 새말뚝을 심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전기를 끊으려고 했던 그런 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몸 신체에 예를 들어 침을 막 여러 군데 혈자리에 꽂아 놓잖아요. 그럼 못 움직여요. 여러분 침 맞아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침을 옛날에 좀 많이 맞아봤는데 이런데 급수라든지 이런데도 막 침을 여러 군데 꽂아놓으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뻣뻣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운을 끊기 위해서 혈맥에 우리 백두대간에 막 꽂아놓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기운을 끊기 위한 건데 이 기라는 것은 물과 연관성이 있다. 사람들이 기운하고 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지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속에 5가지 기운이 흐르고요. 그 기는 또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이 기는 또 물을 만나면 멈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의 기운하고 물하고는 같이 간다. 그런데 이제 이 물은 또 무엇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일단은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만물한테는 물이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수.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운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재물, 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수간재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무엇을 관장하냐? 재물을 관장한다. 그래서 수간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물 모인데 사람을 모이고 사람 모이면 결국 돈이 모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물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은 어떻게 모아지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이런 하나하나를 좀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에 대해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수가 서동이면 재부가 무공이다. 물은 동서수로 흘러가든지 서동수로 흘러가야 재물이 모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산주, 수직, 종인기식 산이 그냥 곧장 달려온다든지 물도 직수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기숙을 하고 기생을 하고 역시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역수, 일작, 가치부란 말이 있습니다. 일작이라는 건 한 종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의 치부라는 것은 사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역수, 일작, 가치부. 이 말은 뭐냐면 사람도 그렇고 모든 기운은 이 순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순수라는 것은 순할 순자 써가지고 사실 순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이 순 자체가 기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게 기운이
우리가 이제 나선형 구조라 그러죠. 나선형. 이런 식으로 기운이 이렇게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 기운이 여기서 이렇게 멈추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방향이 팔랑개비든 뭐든지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돌아가는데 기운이 가운데로 멈추게 되는데 곧장 이렇게 순수 이렇게 일직선으로 철로가 가듯이 평행선을 달리면 여기는 기운이 생기질 않습니다. 뭐냐면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올 때 서로 마주치면서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이렇게 평행선을 간다? 그럼 기운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풍수에서도 바로 역수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수 일자 가치부 한 종지만이라도 거꾸로 흐르는 물이 있으면 그 자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자리다. 그것을 서울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과목 중에 하나가 미술이었었어요. 그림을 제가 너무 잘 못 그리다 보니까 미술을 싫어했는데 사실 또 풍수를 하다 보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잘 못 그리는 것 그런 점은 좀 여러분들께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서울의 한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압구정동에서 이렇게 김포 쪽으로 임진강하고 이렇게 만나갖고 또 이렇게 이제 서해로 빠져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압구정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저쪽 광진구 쪽이고 성동구 건대 쪽이죠, 이쪽이.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용산 쪽이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이게 한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서울 남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남산이다. 남산이 있고, 이렇게 남산이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중랑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압구정 쪽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청계천 물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한강수는 동에서 서로,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만약에 청계천 물도 이렇게 한강이 따라가듯이 동에서 서로 흘러가면 이것을 순수라고 하는 겁니다. 순수.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런데 청계천은 이 남산 밑으로 충무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명동 앞쪽으로 이렇게 흘러오죠. 그러면 하나는 지금 동에서 서로 올라가고 하나는 서에서 이쪽 동쪽으로 물이 이렇게 휘감아 돌겠죠. 그럼 그림상을 보면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렇게 흘러가면 기운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이쪽 청계천, 이쪽 앞쪽에 기운이 좋은 겁니다. 종로, 명동 이런 쪽. 그래서 기운이 좋아서 이쪽이 상권이 대한민국 옛날에는 최고의 상권이었죠. 지금은 이제 강남 쪽으로 많이 넘어왔지만 옛날 종로, 명동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강의 지형의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로 역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안에 역수판에 있는 쪽들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수일자 가치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강남 쪽도 보면 또 이쪽 앞쪽에 보면 구룡산, 대모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대모산이다. 대모산이면 대모산 앞쪽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양재천이 흘러갖고 이렇게 잠실 쪽으로 이렇게 만나갖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쪽 서울 충무로라든지 명동 일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흘러는데 거기는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고요. 양재천도 대모산에서 이렇게 물들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이게 흘러갖고 역시 반대로 이쪽 서에서 동으로 이제 양재천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강남, 여기가 강남이에요. 강남 지역. 이 지역은 역수판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부자 동네가 바로 이쪽 서울 상권의 명동 상권하고 또 강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운은 풍수의 기운으로 봤을 때 한강은 동서수로 가는데 그 다음에 그 명동 일대의 청계천은 서동수고 그리고 양재천도 서동수가 돼서 이 양쪽의 기운이 휘감아 돌면서 거기가 에너지 기운이 생기고
결국 그 역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수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역수판이 되면 이런 지역이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부자 동네다. 물론 강남이라고 해서 그럼 다 부자 동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도 또 디테일하게 도로 또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강남도 한강을 따라서 순수처럼 흘러가는 지역이 있고요. 역수로 흘러가는 지역이 있어요. 압구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압구정동 그쪽은 이제 한양 아파트 그쪽과 그다음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쪽에 이 물이 흘러가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양 아파트 쪽이 이쪽 현대 아파트 쪽보다는 순수로 물이 빠져 흘러가기 때문에 갤러리아 백화점 앞으로 해가지고 한양 아파트가 옆에 있는 현대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싸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풍수를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기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이걸 판단할 때 물이 순수를 따라서 흐르느냐 아니면 한쪽에 반대로 역수판이 있어서 에너지 기운이 생기는 쪽으로 가느냐 이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풍수를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역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대체로 풍수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이야기보다는 거의 다 뭐 집안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종은 어디다 달고 집안에 뭘 두면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리지차란 말이 있어요. 호리지차가 뭐냐면 새 깃털만큼의 차이여도 나중에는 그게 굉장히 큰 차이를 벌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작은 차이도 크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 이 지역의 국세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우선이다. 이게 더 중요하고 나머지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대체로 보면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풍수하면 집에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고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해놓고 침대는 어디다 두고 뭐 이런 위주로 해서 너무 지역적인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풍수의 전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스케일적으로 크게 본다고 하면 이런 쪽에 가서 그 다음에 집안의 인테리어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대 배치라든지 또 주방은 어떻게 꾸며놓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아무리 그게 좋아도 원판이 잘못돼 버리면 그거는 좋지 않다.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 관상을 볼 때 점이 뭐 왼쪽 코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왼쪽 눈 밑에 붙어 있는지 그런 지엽적인 거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뭐 아무리 코 하나 잘생겼다고 하는데 사람이 개차반이고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고 사람 자체가 완전히 뭔가 진짜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다. 하나만 잘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관상이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집안에 인테리어 잘 해놔도 전체적인 좌양이 됐던 주변의 형세라도 됐던 아니면 물이 없는 곳 뭐 이런 곳 그러면 뭐 인테리어만 잘 꾸며놓는다고 하면 절벽 위에다 집을 지어놓고 산꼭대기 능선 골짜기 이런 데에다 아무리 잘 해놔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또 물이 어떻게 모여드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역수의 일자 같이 보고 한중지의 역수만 흘러도 결국 그 자리는 돈을 벌고 부유해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